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알파팀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네, 오늘도 이번 주 결산 그리고 다음 주 주요 일정 그 및 지수 흐름에 따른 대응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두더지 찾기 장세라고 이제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물론 여기에는 뭐 탄소도 있고 백신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긴 한데 뭐 이 안에서도 이제 정치 테마주, 정치 테마주도 있고 어, 남북 경협주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카카오뱅크도 있고 카뱅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섹터랑 테마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두더지를 내가 운 좋게 찾았다 아니면은 뭐 찾다가 찾았는데 그래도 수급의 불안으로 인해서 연속성을 보여주는 종목이 찾기는 좀 힘들었다. 그래서 조금만 올라갔다 싶으면은 굉장히 좀 패대기가 많은 시장이었어요. 주가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다가 잔잔하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슈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있나? 이슈를 찾아보니까 뭔가 있어.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좀 횡보하다가 조금 올라가는 거 싶더니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또 이렇게 횡보하다가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갑자기 다시 한 번 더 슈팅을 주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정말 패대기가 많은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런 장세일수록 방망이도 좀 짧게 잡고,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선별적으로 골라내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절대 쉬운 장세라고는 이제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수가 큰 하락이 없었는데도 이제 체감상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는 분위기를 연출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 안에서는 뭐 이슈도 있었겠지만 뭐 이슈도 없는데 갑자기 급락을 한다라거나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만한 섹터는 분명히 좀 있었는데요. 일단 그런 종목들을 보기 전에 일단 저희 VIP 결산부터 하게 되면은 저 알파팀 같은 경우 이번 주에 이제 랩지노믹스라는 종목과 BNK 금융지주라는 종목을 이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뭐 랩지노믹스 투자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거 없는데 일단 실적이 1,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 실적 기반 아래에는 인도 이번에 델타 변이가 발생한 곳이 이제 인도죠. 네, 인도에다가 지금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뭐 휴마시스도 있고 시젠도 있고 최근에 이제 상장했던 종목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랩지노믹스를 선택을 했던 거는 실적을 좀 보면서 이렇게 좀 플레이를 했고요. 사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는 파동에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뭐 잡아갔어요. 잡아가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비중을 좀 확 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1차, 2차 이렇게 사고 그 다음에 반등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한 6%, 뭐 그 다음에 한 13%에서 수익을 실현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한 9% 이상 9에서 10%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코로나 관련주들이 그렇게 힘이 많진 않아요. 물론 최근에 뭐 1,900명 정도까지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 그리고 그 뒤에 뭐 1,700명? 최근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1,000명, 1,500명에서 1,90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탄력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반등을 했던 이유는 그래도 실적이 뒷받침해서 그러지 않았나. 그리고 인도와의 그런 수출에 대해서 좀 시장 참여자들이 반응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중을 좀 많이 실어가지고 좀 수익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BNK 금융지주인데,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박스권 장세에 간다라고 하면은 좀, 보통 박스권 장세에 보면은 철강 관련주들이나 아니면은 금융주들, 아니면은 뭐 조선주들, 이런 애들이 좀 움직이는데, 그래서 좀 상승 탄력을 기대해봤는데, 그렇게 못 보여줘가지고 그냥 본전보다 조금 위에서 던지고 나왔고요. 자, 시장 얘기를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가장 시장에서 볼만한 섹터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제 뭐 관심 종목을 제가 보게 되면은 뭐 사실 종목들을 집어넣고 뺐다 이런 걸 반복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넥스트라는 기업이 이제 상장을 했었죠.
네, 그래서 메타버스 섹터가 가장 좀 눈여겨봤던 것 같고, 얘가 이제 상장 이후에 3일 연속 상한가를 가면서 뜨거운 인상을 이제 심어주었죠. 이런 배경에는 이제 코로나가 한 몫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나 뭐 이제 학교, 교육 환경이나 아니면 엔터, 문화가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변화하면서 확실하게 시대를 반영하는 느낌이고요. 거기에 이제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향후 5년간 소셜미디어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 불을 지피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강세를 보여왔던 섹터이기 때문에 이제 피로감도 좀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못 오르거나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뭐 삼성 스펙 2호나 유안타제 6호 스펙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그래도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윤석열, 뭐 최재형, 이재명 테마주들이 이제 순환매가 가끔씩 나오긴 했는데, 연속성을 조금 보여준 건 윤석열 테마주. 왜냐면은 오늘 뭐 이제 국민의당에 입당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 관련 대북주라고 하죠. 남북 연락사무소가 이제 복원을 했다라는 이슈로 이제 대북주들의 투심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물론 뭐 정부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네이버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뭐 남북, 김정일, 북한 이런 키워드로 이제 치게 되면은 뉴스가 상당히 많죠. 예, 이런 뉴스가 많다라는 거는 시장에서도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치면서 만약에 어떤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바로바로 이제 슈팅을 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느 날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대장주 치고 나갔던 게 일신석재였죠. 네, 이날 7월 27일 날 일신석재가 치고 나와가지고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슈팅을 안 줬어요. 그 다음 날에 신원이라는 종목이 대장주였고, 그러니까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바뀌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대장주를 찾으려면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지켜봤다가 그런 종목들을 좀 공략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신석재를 봤는데 대장주로 그 다음날 슈팅 어떤 뉴스가 떴어요. 그래서 어제도 대장주였으니까 오늘도 대장주다라고 생각해서 공략하면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날은 일신석재를 공략을 못했는데 신원이 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신석재 말고 신원을 이제 저는 이제 공략을 했었던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오히려 조비라는 종목이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죠. 얘는 이제 그 식량과 관련된 종목인데,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가장 이제 지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아난티랑 뭐 데아티알, 일신석재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관심 종목을 넣어놓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거의 1,900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였는데, 예전 작년만큼 충격으로 인해서 수급이 막 몰리거나 그러지는 그런 현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냥 트레이딩 정도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조금 조금씩 건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핵심은 그래요.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조금 이슈가 붙을 때,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도를 크게 보일 때 매매하는 게 좀 유리해 보이고요. 왜냐면은 장이 어렵기 때문에요. 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수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지수가 상당히 어려웠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실제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고가 매물대를 이제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한 6월 달 말에 보여줬는데, 여기서 이제 즉각적으로 지지받고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실제 괜찮았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이런 박스라고 해야 되나요? 박스권이든 아니면은 이런 추세가 이탈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되돌림, 그 다음에 이런 고점과 고점을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고점을 낮추는 파동이 형성이 되는 거죠. 고점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지고 일시적인 반등이 여기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매물대에서 나오고는 있는데 근데 오늘 캔들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재돌파가 나오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모를까 그 다음 매물대가 뭐 3120포인트대 이런 데죠. 이런 데까지는 조금 기다렸다가 지수 관련된 종목들은 거기서 이제 조금 차라리 매매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는 않죠. 예, 방향성이 아직은 안 나왔어요. 이번 주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지수가 조금 뭐 하락폭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또 하락폭이 낮은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진다라는 인상이 있었죠. 아니면 안 움직인다라거나 탄력이 없다라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방향성은 만약에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데서는 지지선으로서 작용하면서 일시적인 되돌림을 주겠죠. 근데 뭐 이렇게 빠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비중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이렇게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비중을 막 엄청나게 세게 받거나 그러면은 좀 상당히 돈 잃기가 쉬운 장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비중을 뭐 한 100%를 투입을 했다. 아니면 뭐 80%를 투입했다라고 하면은 절반으로 낮추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막 적극적으로 매매해 볼 만한 시장은 아니에요. 와, 이게 진짜 확실하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낮춰서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더 자신의 돈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또 방향성이 나오다 보면은 또 반등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비중은 늘릴 때가 옵니다. 예, 분명히 수익을 크게 줄 때도 있는데 지금 시장은 수익을 잘 안 줘요. 그래서 비중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음, 저희 만약에 김용재 소장님과 알파팀, 네, 알파팀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 이 가입 상담 1833-6014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이런 부분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